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입니다. 제가 어제 사무실에서 밤샘을 하느라고 세수도 못하고 들어와서 얼굴이 좀 꺼죽으려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선업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한국조선해양의 실적 발표를 가지고, 조선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7월 21일 날 한국조선해양이 2분기 EQ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닝 쇼크로 평가를 받습니다. 매출이 3.8조, 영업 손실이 8,900억 정도 났죠. 시장 컨센서스는 아마 영업 손실이 한 1,700억 원 안팎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컨센에 비해서 무려 5배 이상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고 회사가 발표를 한 겁니다.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을 크게 웃도는 수준의 적자를 낸 이유에 대해서 회사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 후판값, 이제 선박 제작에 사용되는 철강제죠, 강제. 후판값의 상승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반영을 했다. 그래서 공사 손실 충당 부채로 9,100억 원을 2분기에 반영을 했다. 이 공사 손실 충당 부채라고 하는 것은 저희 글로벌 모니터 TV 채널 산업 앤드 기업 이슈 분석에 제일 처음 올린 영상에서 이 공사 손실 충당 부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그냥 줄여서 흔히 공손충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공사 손실 충당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공사 손실 충당 부채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9,100억 원이 결국 저렇게 막대한 영업 손실에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후판 값의 상승을 보수적으로 반영했다는 여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은 뭐냐? 첫째, 자, 후판 가격은 지금 현재 철강업체와 조선업체가 협상 중에 있습니다. 철강업체들이 최소 40% 이상 인상을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 협상이 완전히 종료되기 전이지만 후판 가격의 상승분을 예상을 해서 선제적으로 반영했다. 2분기 실적에 선제적으로 반영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반영을 했다. 그러니까 철강업체가 굉장히 큰 인상폭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철강업체들의 요구와 크게 동떨어지지 않는 수준의 상당히 높은 금액을 반영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 의미에서 후판값 상승을 보수적으로 반영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어닝쇼크급 실적에 대해서 우리 증권사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자, 우선 메리츠는 확실한 빅베스다. 실적의 바닥을 확인했다. 예상 수준을 넘어선 보수적 빅베스다. 2분기 실적이 저점이면 명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영증권은 상반기에 가장 열심히 한 수주에다 빅베스를 더해서 하반기 턴어라운드 토대를 마련했다. 자, 빅베스로 투자자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줬다. 적극적인 비중 확대 구간이다. 자, 표현이 참 재밌죠. 우리 투자자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줬다. 빅베스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한증권은 악재를 선반영했다. 하반기에도 지속될 성과 인상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이번에 어닝쇼크에 대해서 빅베스다. 우리가 빅베스라고 하는 거는 회사의 잠재 부실을 털어냈다. 그런 의미잖아요. 목욕을 세게 했다. 때를 세게 벗겨냈다. 이런 의미니까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분기 실적이 바닥이다. 이런 의미가 여기 메리츠나 신영이나 신한 모두 빅베스, 또 이제 하반기의 턴어라운드, 2분기가 실적 바닥, 이런 표현이 공통적으로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추격을 할 수 있겠는데요. 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 실제 제가 간단한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 대형 컨테이너선을 한번 건조를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올해 2021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1분기, 2분기, 3분기 3개 분기에 걸쳐서 대형 큰 선을 건조하기로 했다. 자, 선박 대금은 1,000억을 받기로 했고, 이 선박 제작에 들어가는 총 예정 원가는 800억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1,000억에서 800억을 빼면 공사 이익은 200억이 예상된다.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분기 쭉 1분기 말, 2분기 말, 3분기 말, 이렇게 그림을 쭉 그려놓고요. 자, 회사가 생각하는 원가는 1분기에 200억, 2분기에 400억, 3분기에 200억 해서 총 800억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1분기 말에 결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수주 산업은 결산을 할 때는 남아있는 기간의 원가를 한번 재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1분기 말에 결산을 할 때, 실제로 1분기에 원가는 200억이 투입되었고 1분기 말에 결산을 하면서 남아있는 2분기, 3분기에 들어갈 원가를 재점검해 봤더니 회사에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400억, 200억 해서 600억이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이 1분기의 공사 진행률은 25%가 됩니다. 자, 공사 진행률은 어떻게 구하느냐? 총 예정 원가 800억 분의 1분기에 실제로 투입된 원가 200, 그러면 25%가 되죠. 이 공사 진행률에 따라서 매출을 인식하기 때문에 공사 매출은 250억이 되는 겁니다. 자, 진행률이 25%니까 매출은 어떻게 인식하느냐? 자, 선박 대금이 곧 매출이 되는 거잖아요. 선박 대금, 즉, 그 매출 1,000억 곱하기 진행률 25% 하면 공사 매출은 250억이 되죠. 자, 매출 250억에 1분기에 실제로 투입된 원가가 200억이니까 1분기에 공사이익은 50억이 되는 겁니다. 자, 2분기 말에 한번 결산해 볼까요? 자, 2분기에 역시 예정대로 400억 원의 원가가 투입되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요 기간의 원가를 또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역시 계획대로 200억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 그러면 2분기의 진행률은 50%가 되죠. 예. 총 예정 원가 800억 중에 400억이 투입됐으니까 50%가 되고, 따라서 공사 매출은 500억을 인식하니까 매출 500억에 원가 400억, 공사 이익은 100억. 자, 남아있는 우리 3분기에는 앞에서 250억, 500억, 750억의 매출을 인식했으니까 이제 3분기 말 결산할 때는 남아있는 공사 매출은 250억, 투입 원가는 200억이니까 공사 이익은 100억이 아니고 50억이죠. 요거 숫자 잘못됐습니다. 공사 이익은 100억이 아니고 50억. 그래서 3개 분기에 걸쳐서 50억, 100억, 50억 해서 총 200억 원의 공사 이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회사가 처음에 딱 예정했던 그만큼의 공사 원가가 딱딱딱 투입되느냐? 실제 공사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공사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총 예정 원가는 계속해서 변하게 됩니다. 또 분기에 투입되는 그 원가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동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실제 상황에 가까운 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분기, 2분기, 3분기가 있고요. 자, 1분기에 200억 원의 실제 비용이 투입됐습니다. 자, 1분기 말에 결산을 하는데, 자, 남아있는 기간의 원가를 점검을 해보는데 후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후판 가격이 지금 1분기에도 상당히 많이 올라서 이 남아있는 기간의 원가를 점검해보니 1,000억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2분기에 600억이 들어가고 이렇게 3분기에 400억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된 거죠. 회사에서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크게 늘어난 원가가 투입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후판값이 너무 올라 버렸어요. 그러면 이 1분기의 진행률은 어떻게 되느냐면, 자, 이 총 예정 원가가 200억,
600억, 400억 해서 1200억이 됐잖아요. 이 총 예정 원가는 1200억으로 변하고 1분기에 실제로 투입된 원가는 200억이기 때문에 1200분의 200 하면 진행률이 16.7%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공사 매출은 167억을 인식을 해야 되고요. 자, 이러면 1분기에 공사가 적자가 됩니다. 매출 167억에 비용이 원가가 200억 투입됐으니까 1분기에는 공사 적자가 33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에서 선박대금으로 받기로 한 것은 1000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후판값 상승으로 인해서 1분기 200억, 2분기 600억, 3분기 400억 해서 모두 이 프로젝트에서 1200억 원의 원가 투입이 예상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컨테이너선 프로젝트는 적자 공사라는 거죠. 이 컨테이너 프로젝트는 총 1200억 원의 원가 투입이 예상되고 선박 대금은 1000억밖에 못 받으니까 적자가 예상된다. 자, 1분기 말에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이 프로젝트는 그냥 적자 프로젝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손익을 따져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회사가 올릴 수 있는 매출은 833억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1000억을 받기로 했는데 1분기에 매출로 167억 원을 인식을 해버리니까 빼버리면 남아있는 매출은 여기에 833억밖에 안 되고 이 두 개 분기에 걸쳐서 예정 원가가 10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기간에 공사 손실이 167억이 예상됩니다. 남아있는 기간에 공사 손실이 167억이 예상되고 이 전체의 프로젝트가 적자 프로젝트다 하는 것을 1분기 결산을 할 때 회사는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이 미래에 예상되는 공사 손실 167억 원을 이렇게 1분기에 당겨서 반영을 합니다. 공사 손실 충당 부채로 167억 원을 당겨서 반영을 합니다. 자, 미래에 예상되는 공사 손실 167억 원을 1분기에 당겨서 공사 손실 충당 부채 167억 원으로 회계 반영하면서 이 167억 원을 공사 원가에다가 추가로 반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분기에 공사 적자는 33억이 아니고 여기에 또 추가로 반영되는 167억 원을 더하면 1분기에 최종 공사 적자는 200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우리가 후판값 상승 때문에 공사 손실 충당 부채 167억 원을 인식을 해서 1분기에 그 최종 공사 손실은 200억이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남아있는 이 기간에 예상되는 손실을 1분기에 당겨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투입되는 원가가 이렇게 합쳐서 1000억의 범위 내에서만 발생된다고 하면 이 회사는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추가적인 공사 손실을 반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이 남아있는 동안에 예상되는 손실을 당겨서 반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예정했던 600억, 400억 해서 도합 1000억 원 이내에서만 원가가 발생되어 준다고 하면 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는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수적으로 후판 값을 굉장히 높게 예상을 해서 당겨서 공사 손실 충당 부채를 반영했다고 한다면 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예컨대 후판 값이 조금이라도 내리기라도 해서 회사가 예정하고 있던 1000억 원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원가가 발생된다면 오히려 미리 당겨서 그 손실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그 이익의 환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적은 훨씬 더 좋아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숫자를 숫자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조선해양의 이번 결산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그 예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번 2분기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후판 그 가격을 미리 반영해서 공사 손실 충당 부채를 인식을 하고 또 그만큼을 공사 원가에 반영해서 약 9천억 원에 가까운 그 영업 적자를 2분기에 반영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는 뭐 후판값이 추가적으로 더 뛰어버린다면 추가적으로 더 공선충을 인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후판값은 이번에 한번 올리고 나면 나중에는 조금 더 안정되면 안정되었지 더 튀지는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이후에는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이지 추가로 악화될 여지는 거의 없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제가 조금 최대한 좀 쉽게 말씀드린다고는 했는데 이게 실제로 조선 그 회계라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는 훨씬 좀 많이 복잡합니다. 많이 복잡하고 숫자들이 많이 좀 꼬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최대한 좀 간단하게 좀 축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좀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